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구분의 한번 오늘 시작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요. 조금 시원한 여론조사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범보수 정당하고 그리고 범진보 정당을 싹 합쳤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보니까 지금 이제 진보 정당을 싹 합치면은 46%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범보수 정당을 싹 합치니까 43.6%, 불과 2.4%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는 오차 범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까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뭐 이 진보 정당은 당연히 진보 정당 좋아하는 사람들 전부 이재명이 찍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보수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보수파가 쉽게 얘기해서 전부 그러면 딱 한 명,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한덕수 후보가 제일 유리하게 그렇게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와요. 일부 조작 의혹이 있는 거 빼놓고는. 자, 일부 조작 의혹에서는요, 한동훈이가 또 1등으로 나오는데 이거 웃기는 인간들이죠. 야, 그냥 이건 철면피 정도가 아니라 양심도 없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두 군데 빼놓고는 압도적으로 범보수에서 이재명이를 맨 앞에서 추격하는 사람이 한덕수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딱 우리 한덕수가 됐든 뭐 누구 김문수가 됐든 홍준표가 됐든 뭐 요 세 명 중에 1등이 될 테니까 1등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무조건 하고 찍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필요성이 하나가 아니냐. 자, 그래서 말이죠. 무조건적으로 보면 이재명하고 우리 이 국민의힘 후보들 어느 누구하고 붙더라도 인간적인 자질, 배신자 2명 빼놓고 이재명보다 100배, 1000배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라가 뭔지 손으로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 며느리, 손자를 봐라. 그럼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자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할아버지한테 정말 좋은 나라, 참 잘 배우고 잘 사는 것 같아. 아니, 그래야 또 그 아들, 딸들이 아들, 딸 낳을 때 정말 굉장히 중요한 2025년도 그야말로 불의로 이루어진 이 대선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선거를 잘했어. 이 소리가 대대적으로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이죠. 일사불란하게 시간 충분합니다. 시간 충분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충분해. 시간이 부족하다 보면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적임자가 누구냐? 우리 여권 보수파 후보들이다. 요거를 지금부터 말이죠. 계속 그냥 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이 홍보에 열중을 다해야 된다. 열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미 뭐 저는 처음서부터 한덕수 대응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 현 상황의 필요성하고 그리고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그런 경륜하고는 이렇게까지 맞아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에는. 자, 그래서 한덕수 대행의 그 권력의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이제 권력의 의지가 여론하고 또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궁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를 못하면 안 돼.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스펙이 좋고 지금 현 상황에 맞더라도 여론이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권력이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뭐 강하게 그야말로 권력을 위한 권력력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살리기 위한 권력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면, 여론이 뒷받침해주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 제가 처음서부터 제가 여론을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이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오늘 내일 하는데 모든 여론을 종합해보면 30일 날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서 이제 5월 3일 날 국민 경선이 끝나면 바로 이제 단일화 구도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단일화 협상의 기간은, 그리고 협상 룰 정하는 것은 짧고 빠르게 결정하는 것, 논란이 가능한 없이 결정하는 것이 여론 관리에, 왜냐하면 서로 권력을 탐내는 걸로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권력을 탐내서는 안 돼. 예, 권력을 정당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권력을 탐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저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4.19 이 기념사, 여기 이제 조찬 기도회에 한덕수 대행이 직접 가지 않고 보훈부 차관이 갔어요. 여기서, 물론 4.19 혁명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4.19 혁명의 의미에 맞게
자유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그런 기념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현재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에서의 현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시나리오하고요. 오늘 기념사, 이 메시지하고 같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그 법조계 뉴스는 서정욱 변호사를 많이 인용해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서정욱 변호사하고 참 그 실력과 인품을 믿는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워낙 이 서 변호사가 부진을 해갖고 여기저기 많이 쑤셔갖고 좋은 뉴스를 많이 지금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대법에서 난상 토론이 지난번에 두 번째 목요일 날 난상 토론이 있었다. 난상 토론이라는 게 뭐예요?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쟁점 이게 어느 정도나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리고 이 쟁점들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난상 토론이 있었다. 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별도로 또 쫙 인맥을 동원해서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취재해봤더니 대법관들이 각자 심증을 굳히는 단계로 들어갔다. 결심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의견을 지금 다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의견.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사건이 이게 대법에 이게 안 가겠어요. 저는 논평하기 위해서, 그러죠. 올바르게 논평을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재명의 이 범죄 행위를 갖다가 알고, 더군다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야말로, 토시까지 다 제가 외우고 있어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뭐, 판사든 검사든 또 법률 전문가든. 그러지만은 대법관들은 이건 당연히 대법에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 중에 선수잖아요. 대법관이니까. 뉴스 들을 때마다 이건 뭐야.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글로 쓰는 순서만 남아있지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워낙 중대한 판단이니까 본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공식적인 심의 과정 두 번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세련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걸 보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가졌던 선입견을 또 띄어낼 수도 있고, 이런 단계에 와 있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판결문을 거의 100% 다 써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뭐 제 방송을 안 봤는지 모르지만은 다 체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이 결심을 지금 다 굳히고 있다. 이게 처음으로 지금 이제 취재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5월 10날하고 11일 날 후보 등록이 돼요. 요때 이재명이가 등록을 하거나 말거나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거는 무조건하고 대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하고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과연 10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것이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법조인들 들어봐도 굉장히 그건 빠르다. 그런데요, 문제가 서정욱 변호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조이대가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이대가 조이대 생각 중에 확실한 거는 하여튼 무조건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지금 거짓말했다는 게 지난 2022년도 대선용으로 거짓말한 거잖아요. 국정감사장에서.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장이 아닌 언론 노출을 통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5년은 안 지났지만 지금 뭐 탄핵이든 뭐가 됐든 간에 불과 아직 새로운 대선인데, 지금 대선이 두 번째 치러지는데 이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나왔던 허위사실 문제가 요 다음 대선에까지 법률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를 조이대 요 배신자도 안다는 거예요. 말이 맞죠, 상식적으로. 지난번 대선 때 쟁점 이 문제를 갖다가 아직도 해결 안 해? 이거는 사법부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이대가 무지하게 서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이대는 아직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 주장에 의하면 사실상 조이대는 표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장은 관례적으로, 저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관례적으로 다수 의견에 딱 도장을 찍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서정욱 변호사는 5대 5쯤 될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팽팽할 거다예요. 그러면 거기 무조건 다수결로 가니까 6대 5가 된다. 그러면은 6쪽으로 조이대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이대는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는 유죄야 무죄야 판결할 형편이 안 되니까 사실상 조의대는 표 한 표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뭐 대법원 이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재판장이 중요하죠. 아이, 헌재 8대0으로 가는 거 보시오. 조의대 이거 문제야. 그래서 재판장이 어떻든 이게 재판장이 한마디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대법관들 중에는 조의대 말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적인 사람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헌법에도 재판관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소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재판장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재판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도 그 결정에도 영향을 상당 부분 줄 수 있다. 아닌 사람들은 아예 영향 무슨 말해도 안 믿는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법 판사들 헌재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인용이야.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 거기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요 대법관들은요. 요 이제 판사들 그야말로 실력이 최고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그러나요. 선수스럽게 다 눈빛만 봐도 이거 내가 찬성으로 유죄로 해야 되겠네. 무죄로 하겠네. 이 사람이 10명이 넘는데 편입을 사람이 다 했죠. 권순일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권순일 같은 사람도. 그래서 대법관들이 무슨 신입니까? 고지것대로만 법리로 하게?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해요. 거기 반드시 정치 색깔도 개입이 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 미국도, 그렇죠? 사법왕국인 미국도 미국의 대법원이 보수를 가느냐, 진모에 따라서 판결이 유죄냐, 무죄냐 바뀌잖아요. 그건 뭐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어. 그 다음날 또 판사니까. 판사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성과 감성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이 재판장,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한 표는 물론 없어. 그러나 심의 과정에는 상당히 영향이 클 수 있다. 영향이 하나도 없으면 뭘 하고 심의해요. 그냥 뭐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페이퍼 하나 만들어갖고 쫙쫙 뿌려주고 마지막 한두 번만 기일도 필요 없고 그냥 딱 해버리면 끝나지. 자, 그래서 저는 영향을 상호간에 줄 수 있다. 상호간에. 예, 상호간에. 친분관계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판사 친분관계가 영향이 있으니까 변호사 설 때 판사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또 연수원 전부 동기 찾잖아요. 그건 인지상정이야. 대법관들도 예외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저도 뭐 친구 중에 대법관도 있고 뭐 헌재 재판관도 다 있어요. 그래.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공통점.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이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전혀 영향 없이 그냥 어디 뭐 독방에 들어가서 문 다 걸어 잠고 법리만 갖고 판다느냐?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여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유리하다는 점은 지금 여론이 압도적으로 1등으로 나오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게 대법관들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관들에 줄 영향. 예. 왜냐하면 지금 벌써 그 사법부 지금 1심 재판하는 판사들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이 넘어갔잖아요. 재판도 지들 멋대로잖아요. 느슨하게 여유 있게 하잖아요. 대장동 재판 판사들 하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도 보십시오. 기강이 저는 이제 국가정보원이라는 아주 여기 기강이 아주 무서운 기관에서만 평생 근무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기강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저는 한두 시까지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중요한 거 있을 때. 예. 껄쩍지근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판사들도 그런 기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요 인간이 1등을 계속 달리니까, 이거 뭐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잘못 뺐다가 이거 목 날아가는 거지? 출사에 들렸지? 이런 판사들이 왜 없겠어요? 지금 이미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법관, 예를 들어서 최태훈이도 대법원에 딱 넘어가니까 변호사 또 바꾸잖아요. 그거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이 내용을 제가 마무리를 짓다면,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뭐 유죄다, 무죄다, 파기환송이냐, 아니면 상고 기각이냐, 이런 게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두 번의 심리를 거쳐서 대법관들이 이제 자기 생각을 다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쓰고 있다. 이미
그 재판 연구관들은 다 써놨다. 이게 이제 소 변호사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유무죄, 그러니까 이제 기각이냐, 인용이냐, 파기냐,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데 시간이 이제 별로 많이 안 걸릴 것이다. 그래서 내주에 한두 번 정도 기일을 더 열면 바로 선고 날짜를 정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제일 바람직한 것은 후보 등록이 있기 전에 결론 내는 게 좋겠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계에서는요, 그거는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등록 기간을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등록 기간.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그래서 지금 이 재판관들, 재판 연구관들 한 10여 명 TF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선거법 TF도 있고요. 별도로 이 헌법 전문가들, 헌법 전문 재판 연구관들 또 10여 명요 별도로 TF팀을 만들어갖고 두 개 팀이 있는 거예요. 현재 선거법 도와주는 팀이 있고, 그리고 별도로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거를 연구하는 팀이 또 하나 더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이가 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이 무려 5개나 있지 않습니까? 5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은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선거법이 끝난다 해서 대통령직을 갖다가 뭐 그럴 일을 안 만들어냈네요. 대는 이런 사람이 이거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설적으로라도 전제를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하고 있어. 그럼 재판은 진행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당연히 다수결은 재판은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 재판. 근데 문제는 뭐냐? 재판하는 판사들이 빨리빨리 안 하면 이거 5년 다 가요. 아니 지금 돈 먹고 받아먹은 민주당의 7명 아직도 배지 달고 있잖아요. 아예 새롭게 배지를 새롭게 바꿔서까지 달고 있는 인간들이 있고, 심우정의 요 인간은 아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면 버린 것 같아요. 수사를 포기한 것 같아요. 전혀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5년 갈 수 있어.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해도 현직 대통령이 앉아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심우정이하고 박세인이 배신자들이 구속까지 시켰지만은 이재명이 무서워가지고요. 구속은 또 아예 재판할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재판. 법으로다가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디 재판을 저렇게 봐주면서 해야 된다고 어디 적어 있어요? 안 적혀 있잖아. 근데 다 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 하더라도 겁나가지고 재판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의미 없어,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조희대가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 전담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담팀의 결론도 이번 기회에 내겠다는 건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된다. 예. 지금 재판이 5개가 걸려 있으니까. 자, 이거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희대가 이렇게 서두는 것은 유무죄를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조희대는 그렇게 대단한 이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예. 그리고 대법관들은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한두 번 더 하고, 내주 중에는 선고 기일을 정하는 수순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지금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대법원의 이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예,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걸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이요.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지금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요. 우선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볼게요. 예,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요. 지금 민주당이 42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40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40.8 기준으로 한다면 40.8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 38.7이 떨어졌지만 최근에 34.7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이 날짜별입니다. 맨 왼쪽 거가 3월 25일, 가운데 거가 4월 7일, 맨 마지막 거가 4월 25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뭐 3월 말이나 4월 말이나 똑같아. 42선.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차이가 많이 나요. 3월 마지막에는 40.8, 그리고 이달 초에는 34.7로 6%가 떨어지더니 이번에는요, 4월 말 4월 25일 날은 무려 4%가 올라가서 38.7로 껑충 뜹니다. 이거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쟁쟁한 그야말로 선수들이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뜨는 거.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 그리고 이제 조국당이 3.1.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45.1. 그 다음에 진보당이 0.9. 그러면 이게 46이 되잖아요. 46. 그래서 진보당, 그 다음에 조국신당, 그 다음에 민주당, 이걸 합치면은 46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범보수권은 38.7에 개혁신당이 3.3. 그러니까 이게 42%가 되잖아요. 42%에다가 자유통일당 1.6을 더하면 43.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6대 43.6으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지금 2,0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통상 1,000명 기준으로 하는데 2,000명이니까 이 표본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응답률이 5.9%이기 때문에 갤럽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얼미터 이런 데보다는 응답률이 높아요.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신뢰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면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 대선입니다. 여러분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범보수. 그리고 이제 아직은 무소속입니다. 나오신다면 무소속. 여기에서 김문수가 1등입니다. 34.1. 그리고 홍준표가 24.4. 그리고 한동훈이가 21.7. 그리고 안철수가 7.1이 되겠습니다. 7.1.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범여권 후보, 범여권을 때 한덕수가 들어갑니다. 범여권을 해서 한덕수가 들어가는데 몇 프로느냐? 14.5. 김문수가 14.1. 아주 근접한 차이예요. 전부 근접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이 요 인간이 13.9. 그리고 홍준표가 11.5. 그리고 안철수가 9.9인데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한덕수는 상수로 보고요. 나머지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김문수하고 홍준표로 몰아줘야지. 한동훈 이런 배신자를 누가 13.9나 찍습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에요. 예. 이런 우려를 그리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예, 할 수 없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 이것까지 제가 마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4%나 올라갔다. 예. 그래서 범보수 그리고 범진보로 치면 43.6대 46. 2.4%밖에 오차 범위 내인 2.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지금 이 민주당이 우세한 곳은 경기 인천, 호남, 그리고 강원 제주. 예. 강원 제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하고 경기 인천은 이제 지 안방이니까. 그리고요. 범보수가 우세한 곳은 서울. 그다음에 충청도가 우세해요. 충청도. 이게 의미 있는 겁니다. 충청도도 민주당이 다 먹었어요. 근데 이 대선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겨요. 그 다음에 TK하고 PK가 되는 거고요. 성별로 치면 남성은 지금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우세합니다. 41.4대 3대 38.1.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우세해요. 45.8대 국민의힘이 36.8인데 무려 여성에서요. 9%가 차이 났는데 아이고 정말 대한민국 정말 여성 여러분들 정신을 좀 바짝 차려주세요. 아니 우리 국민의힘 서재 의원이었나요? 국민의힘 의원이 아이고 도련님들 제발 형수한테는 욕설 좀 하지 말아주세요. 한국하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도련님들. 이재명이 좋아하면 되겠냐 이거. 여성들이 어떻게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을 10% 9%나 차이 나게 좋아합니까? 지지합니까? 정말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들 정말 이번 투표만큼은 정신을 팍팍 차려서 냉정하게 됩니다. 냉정. 형수욕설 뿐입니까? 지금 어디. 김무선 무상년에. 김무선이가 그러는데 홍준표야 너는 공짜로 달라고 해도 안 줘. 딱 그러던데 이건 김무선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제가 김무선 그대로 말 목소리 틀어줬잖아요. 홍준표는 너는 공짜로 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지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김무선이가 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이렇게까지 9%나 차이가 나게? 제발 여성 여러분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셔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제 방송 좋아하시는 우리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댓글 안 올리더라도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여성들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이재명을 좋아할 수 있느냐? 예? 어떻게 이런 이재명을 좋아할 수 있느냐? 우리 범보수 여권의 국회의원 대선 후보들을 보십시오. 배신자 빼놓고 다 반듯하잖아요. 반듯. 한덕수, 그다음에 김문수, 홍준표 다 반듯하잖아요.
이재명 어디 비교가 됩니까? 여성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제발 다를 때 민주당 지지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이 형수욕설 이렇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 저도 한번 언제 틀어주고 싶어요. 예. 이거 창피해서 제가 못 틀어요. 창피해서. 저한테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좀 틀으라고. 근데 제가 창피해서 못 틀어요. 예. 자,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만 20대 국민의힘이 33.6, 민주당이 41.7, 만 30대 국민의힘이 38.1, 민주당이 41.7, 만 40대 국민의힘이 25.3, 민주당이 51.3, 만 50대 국민의힘이 31.9, 민주당이 49.7, 만 60대 국민의힘이 49.6, 민주당이 36.4, 만 70대 국민의힘이 56.3, 민주당이 28.2가 됩니다. 그래서요, 서요한 여론조사 공정 대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탄핵 인용 이후에 급전직하던 국민의힘 지도가 경선이라는 컨벤션 효과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이 된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응답률이 높아지는 일반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선거 직전에는 거의 오차범위내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성표만 우리한테로 오면 끝나는 겁니다. 여성표가 문제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니까. 여성표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여론조사 공정.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덕수 1위, 2위가 김문수, 3등이 한동훈. 예, 국민의힘의 경우에. 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김문수, 그 다음에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가고 범여권으로 넘어가면 이 한덕수 14.5, 김문수 14.1. 여기서 한동훈이가 높아요. 13.9, 홍준표가 11.5. 자, 그래서 홍준표를 올려야죠. 한동훈이 이거 되겠습니까? 한동훈이 되겠냐고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김문수 38, 홍준표 26.7, 한동훈 22.4, 안철수 5.1. 그리고 무당 측에서 보면 한동훈이 12.4, 홍준표 9, 김문수 6.3, 안철수 5.5. 예. 자, 그리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보면 김문수 38, 홍준표 26.7, 한동훈 22.4. 예. 자, 그리고 탄핵 찬성인 한동훈과 안철수가 높게 나타나고 탄핵을 반대한 홍준표, 김문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예, 그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본다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2차 경선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김문수하고 홍준표가 2차 경선에서는 유리하다. 나머지 50%가 경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이라는 걸 감안하면 최종 결과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중 누가 2강에 안착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게 여론조사 공정의 공식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좀 빠르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4.19 기념 국가조찬기도에서 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걸 보면 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한층 더. 그러니까 지금 4.19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서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간다. 한층 더 성숙. 요 말을 볼 때 출마하는 거예요. 요 말을 볼 때.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이 돼갖고 돼야만이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대통령으로서 지켜가겠다. 이게 이제 출마의 결심을 굳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날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며 4.19 혁명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야 되겠다. 예. 그리고 4.19 혁명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우리의 빛나는 자긍심이다. 자유민주 정의를 외쳤던 의로운 학생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초석이다. 아주 옳은 얘기죠. 아주 옳은 얘기다. 자, 그래서 4.19 혁명 정신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억압받고 고통받는 세계 시민과 함께 나누면서 존경받는 나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여기서 세계 시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계 시민. 이 다자정상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다자정상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덕수 대행 무조건 나온다.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재명이를 이깁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 시나리오. 요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4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선관위 예비 후보 등록을 추진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도 단일화를 추진한다. 이게 하하연대예요. 하버드 연대.
그 다음에 5월 3일 날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4일 날 대선 출마 공지자 사퇴 시한인데 한덕수 대행이 이때 국민의힘 후보와 공식적으로 단일화 추진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 과정에서 빅텐트까지 검토해 나간다. 그리고서 10날하고 11일 날 대선 후보 등록을 하는데 이낙연 총리, 이게 이제 호남연대, 개헌을 고리로 한 호남 축과의 연대를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서 25일 날 단일화는요, 대선 투표 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단일화는 끝낸다. 왜냐하면 인쇄되어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6월 3일 날 이긴다. 요게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나오는 건 확실하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지표상으로 보면 한덕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반드시 홍준표하고 김문수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선이 되면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요. 대법심리 동향과 관련해서는 이미 민주당 의총에서까지 나왔잖아요. 이거 파기환송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걸로 복수하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압박 협박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요것들이.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의총에서까지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고 현직 민주당 중진 의원이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법조계, 우파 법조계가 아니에요. 좌파 법조계에서도 이게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 이 좌파 판사들도요, 좌파 변호사들도 지들끼리 지금 그러고서 걱정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론에서 이 대법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압도적인 여론을 우리가 더 강하게 자극을 해서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하면 반드시 당선돼서 이재명이를 누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